네, 안녕하세요. 힐링무브TV의 이주한 대표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상근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상근에 대한 통증 유발점의 패턴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해부학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 모든 근육학은 해부학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시, 정지, 그리고 기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영상을 보면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관톱 패턴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다른 근육들과는 좀 다르게 이상근의 연관톱 패턴은 좀 단순하고 그리고 트리거 포인트 자체도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모근 같은 경우는 트리거 포인트가 7번까지 있어요. 7개. 너무 많았죠. 하지만 이상근에서는 트리거 포인트가 2개이고 통증 양상과 증상도 어느 정도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통증의 양상입니다. 자, 먼저 통증 유발점은 이렇게 천골 기시점에서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고관절 쪽으로 주행하는 경로에서 2번 통증 유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번과 2번 통증 유발점이 생겨도 어디가 생겨도 통증의 양상이나 증상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서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양상 같은 경우는 천장관절에 집중되는 통증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고관절에 집중되는 통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퍼지면서 대퇴 근위부 3분의 2까지 퍼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통증 양상이 아니라 통증 증상을 보면, 먼저는 일단은 좌골신경통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낸다. 그런데 좌골신경통과 이상근 증후군은 다른 겁니다. 좌골신경통은 실제로 좌골신경이 문제가 생긴 질환을 말합니다. 그쵸? 좌골신경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고관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좌골신경은 결국에 요추와 천골에서 나오는 신경들의 복합체로서 지나가기 때문에 허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좌골신경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증상 중에 하나가 좌골신경통이죠. 하지만 이상근 자체의 문제에 의해서 그러한 좌골신경통과 비슷한 그러한 증상들이 발현된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아플 때는 허리나 또 서해부, 심지어 특히 회음부까지 아프다. 회음부가 어디죠? 성기죠, 성기. 그러니까 성기능의 장애를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은 남성과 여성의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회음부 통증, 심하면 성교 통증까지 일어나는 그러한 특징적인 그 통증 증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성기능뿐만 아니라 배변. 우리 배변은 이제 꼭 중요한 기능인데, 이러한 배변시, 화장실에 갔을 때마다 배변을 할 때 아픈 거죠. 어디가 아프냐면은 거의 이제 항문 근처, 그러니까 직장 쪽에서 통증이 생기고 이상 감각이 생기는, 좋지 않은 거죠. 이상 감각이라는 것은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뭔가 좀 끔찍한 얘기긴 한데, 성기능도 떨어지고 배변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근육이다라는 정도를 통증 증상에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사 방법을 한번 볼 텐데요. 이렇게 사이드 라잉 포지션에서 무릎을 살짝 접은 자세가 이상근을 촉진하기가 좀 수월한 자세가 되고, 두 가지 촉진점이 있는데 2번 같은 경우는 대전자 근처에서 촉진을 해야 되고, 1번 같은 경우는 천골 근처에서 촉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이 중간을 촉진을 하면 안 됩니다. 중간을. 왜냐하면 이 중간은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중간을 강하게 눌렀다가는 우리가 근육을 누르는 게 아니라 좌골신경 자체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착부, 그러니까 천골 쪽과 대전자 쪽을 정확하게 만져야 되지, 좌골신경 지나가는 부분을 강하게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압박법을 통해서 먼저 통증 유발점을 비활성화 시킬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엄지를 폭에서 트리거 포인트를 찾아서 지그시 압박해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골 부착부 쪽을 잘 만져야 되고 그 다음에 대전자 쪽을 잘 만져야 되면서 이 중간에 있는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쪽을 직접 압박하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볼 마사지를 하든 마사지를 해줘서 그 이상근을 마사지하고 스트레칭을 할 때 잘못 누르면 하고 나서 회원은 더 아프다고 합니다. 그거는 아마도 트리거 포인트를 자극한 게 아니라 좌골신경을 자극해서 더 아프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스트레칭을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 먼저 수동적으로 해줄 때는 고관절을 굴곡, 그 다음에 내전, 외회전, 특히 외회전을 강조한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근 스트레칭 할 때 주로 우리가 많이 보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을 하나 가지셔야 되죠. 이상근은 외회전 근육인데, 그러면은 스트레칭을 하려면은 늘리려면 내회전 시켜야지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근데 왜 스트레칭을 하는데 왜 외회전을 하지? 라는 의문이 드는 게 정상이겠죠. 여기서는 이제 뉴만 키네지올로지에서 고관절 편을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고관절 외회전근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을 90도 이상 굴곡시켰을 때는 이 벡터 방향이 내회전 근육으로 바뀝니다. 90도 이상 굴곡시켰을 때. 그래서 고관절을 이렇게 굴곡시켰을 때는 고관절 내회전 근육으로 기능이 바뀌기 때문에 외회전을 시켜서 늘린다 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제 말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회전을 하는 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는, 사진에서는 수동적인 스트레칭, 보조자가 도움을 줘서 하는 수동적인 스트레칭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사진에서는 동일한 자세에서 능동적인 스트레칭, 셀프 스트레칭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아까 사진과 별반 다를 게 없죠. 누군가가 해주거나 이거를 내가 스스로 하거나 그 차이입니다. 역시 외회전을 강조를 해야겠습니다. 주로는 우리가 이 다리를 이렇게 접어서 주로 이상근 스트레칭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단독적으로 하나의 다리만 이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스트레칭 방법도 있습니다. 골반을 최대한 고정을 하도록 하고요. 반대쪽 다리로 이 다리를 안쪽으로 내전 방향으로 지그시 누르면 엉덩이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납니다. 이 스트레칭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작에서 별로 스트레칭감이 안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스트레칭 동작을 좀 바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동작도 이상근이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동작을 한번 수행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상근이 왜 망가지는지에 대한 손상의 생체 역학, 활성화 요인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넘어질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버틸 경우에 과손상이 올 수가 있고, 그리고 구부린 상태로 몸을 비트는 동작, 구부린 상태로 몸을 비트는 동작은 허리에도 좋지 않지만 이 고관절 회전 근육들에도 어떻게 보면은 과사용이 될 수가 있는 그러한 동작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고 강하게 회전하는 동작 역시 회전 근육이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목하셔야 될 거는 특히 여성분들, 산부인과, 비뇨기과, 여성분들께서 산부인과에 가면 저는 사실 그 안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그 기구는 어떤 건지 알거든요. 다리를 이렇게 넣고 여성분이 다리를 벌리게 되는 그러한 그 동작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장기간 있게 되면 쉽게 손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상근 부근의 직접적인 외상, 그러니까 외상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주사를 잘못 놔도 이상근 부분의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가 되고, 아니면 엉덩방아를 잘못 찍어도 이상근 부분에 활성화가 되고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엄청 작은 글씨로 하나만 신경을 언급하고 있는데 음부신경이라는 거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 통증 유발점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상근의 문제가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배변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담당하는 신경이
바로 음부신경입니다. 이거를 3D 해부학으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상근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근을 공부할 때, 자, 신경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신경을 봤을 때, 이 이상근의 바로 밑으로, 사이어틱 너브라고 하는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좌골신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체 후면으로 쭉 뻗어 지나가는 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상근으로 다른 신경들도 많이 나가는데, 특히 이 신경에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뒤쪽으로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의 이름이 바로 퓨덴다 너브라고 해서 음부신경입니다. 음부가 어디죠? 생식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은 지금 콕시지오스, 미골근, 그리고 레베이터 애니, 항문 거근과 같은 이러한 그 골반 기저근들을 역시 담당하고 있는 그 신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부신경이 주행하는 방향을 보면 역시 자, 골반 기저근을 그대로 주행을 하면서 생식기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신경이기 때문에 생식기 질환 또는 배변 장애 이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신경이라는 것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왜 이걸 알아야 되냐? 왜냐하면 이상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음부신경의 정상적인 신경의 흐름이 좋지 않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음부신경이 나오면서 한 번 더 설명을 3D 해부학으로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1편과 2편으로 이상근이라는 근육, 피리포미스라는 근육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근육학 공부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렇게 저희가 목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벌써 골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하면 골반은 끝날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또 허벅지, 무릎 이렇게 밑으로 계속해서 갑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전체 우리 몸 전체에 대한 근육학을 한번 제대로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